봤지 하고 피처링을 언주리가 했다라고 네. 제목이 나왔어요. 우리 연주 누나. 네네. 네. 어떤 내용이죠? 이연주를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알 텐데, 자, 네. 그 네이버 정치인들 검색하면 지금 얼굴이랑 되게 매치 안 되는 얼굴을 쓰시는 분이 많거든요. 봤어. 자. 그러니까 저의 느낌을 받으셔야 되니까 다들 혹시 창 하나 컴퓨터 하고 계시면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서 이연주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 자기 일생에서 리즈 시절 사진을 쓰는데 네네. 연주 누나는 확실해, 확고해. 지금의 얼굴을 딱. 빠꾸가 없어. 이런 자세 좋아. 빠꾸가 없어. 아재아재 바라아재인데. 탈코를 아주 빡세게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 얼굴로 이제 딱 뜨시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뭐 전진당인가 뭔가 예. 떡볶이 대표랑 뭐 한 해 만에 그래가지고 뭐 혼자 나갔었잖아요 그때. 맞습니다. 쫓겨난 거지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조용히 있길래 그래도 그 전에는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입으로 막 배설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좀 조용히 있어서 이 누나가 한 건 할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을 했더니 네. 이제 보니까 공천 시즌이 다가오니까 이제 드디어 존재감을 과시하시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이 시끄러운 거는 뭐 공천 시즌이 되면 원래 다 시끄럽죠. 예전에 비하면 뭐 시끄러운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 몇 가지가 다른 데가 조용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부각됐던 건데 네네. 제 생각에 이제 공천이 다가오면 공천 이제 결과가 확정되면 확정될수록 이쪽은 더 심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쪽이라는 거는 사쿠라. 네, 사쿠라 쪽. 예. 사쿠라 쪽은 더 심해질 거다. 네네. 보수가 통합은 했는데 네. 뭐 그게 통합이 완전한 것 같지도 않고 네. 저쪽 뭐 또 호남 통합한다고 그러는데 그쪽은 통합도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이제 더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여론조사 보면 비등비등했잖아요. 네, 지난주 여론조사가 거의 40대 33 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위성정당 때문에 네네. 뭐 제1당이 뭐 박균의 만에 이런 얘기까지들 나왔는데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피크를 찍은 거라고 보는 거죠. 이쪽 당이라고 하는 사쿠라당이 네. 피크를 찍은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이제부터 슬슬 시작될 거다. 네네. 그거에 어떤 시발점으로 네네. 우리 연주 누나가 네. 포문을 여셨다. 뭐 그런 선빵을 날리셨죠. 네. 네. 점점 저렴해져.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네. 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공천관리위원장이 부산에서 출마한 적이 없는 이현주 의원에게 경선하라고 하는 건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그러면은 경선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선하지 말라는 얘기는? 나오지 말란 얘기죠. 그렇게 깊은 뜻이? 그럼요. 언주 씨, 우리 이제 다 써먹었으니까 이제 그냥 가세요라고 한 건데 착각을 하셨네 우리 누님이. 왜 착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형호 오빠랑 잘 아는데 네네. 형호 오빠가 약속을 했어 이렇게 깐 거예요. 형호 오빠 어떡하지? 야, 그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형호 오빠가 이제 좀 당황스럽겠죠. 네네. 솔직히 그냥 둘 간에 약속을 했어도 그렇죠. 혼자 조용히 알고 있다가 좀 나중에 해야 되는데 결과 발표할 때 얘기를 해야지. 선빵을 내는 거지 선빵을. 야, 형호 오빠가 약속을 했어.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반발하는 세력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일단 김무성 의원이 네. 얘기를 했죠. 이현주 의원에 대해 전략 공천을 한다면 경쟁 상대인 예비 후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곽규택 예비 후보를 좀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옳다고 보기 힘든 공천 방침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네. 점잖게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냥 본인이 볼 때는 만약에 거기에 이제 자기는 총선 불출마를 했으니까 자기가 미는 젊은 후보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자기 사람을 갖다 꽂아서 자기 그래도 영향력은 지속시키고 싶은 게 그렇겠죠. 뭐라고 해야 되나 원로들의 마음일 텐데 탐욕이죠. 예. 이런 식인가요? 그런 마음일 텐데 그거를 언주가 선빵을 갈기니까 네 이렇게 점잖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경선해야지 이게 뭔 소리야.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또 이현주 누나가 아니죠. 그럼요. 공천 문제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소관 사항이고
불출마하신 분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또 지역구에서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 네, 김무성이죠. 네. 그것도 반성하면서 불출마한다고 하신 분, 김무성이죠. 네. 자신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지역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뒤에서 공관위도 아니면서 막후 정치를 하는 행태는 매우 심각한 구태다. 네. 막후 정치요. 네. 네. 뭐 막후 정치일 수도 있죠. 자기가 미는 사람을 꽂는 게. 근데 여기에 저는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자신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지역. 지역구. 네. 그거 너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양쪽 다 대단한 것 같아요. 양쪽 다 대단하죠. 이 정치를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무성이 이현주를 그 영도로 데리고 갔었어요. 거기다 이제 물려준다 지역구. 그리고 나면서 이제 개인적인 사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조직들을 소개해줬거든요. 이현주한테. 네네. 그러니까 이현주가 지금 국민의당 나와가지고 밤이당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 러브콜을 한 거잖아요. 자한당 쪽에다가. 네. 자한당은 이제 이용할 가치가 필요하니까 이현주를 계속 그냥 뭔가 줄 듯 말 듯 하면서 아무것도 안 주고 계속 놔둔 거죠. 근데 걔를 걔랜다. 그 누나를 어디다 이용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명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왜 그랬냐면 자한당하고 세보수당만 합당을 해버리면 네. 얘가 뭐가 되냐면 도로 새누리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당이 보수 소통합이다라고 얘기하려면 최소한 당이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이 전진당이 들어간 거예요. 미래전진당이. 네. 그래서 이름에도 미래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개의 당이 같이 통합한 거다라고 하는 보수의 대통합을 원했지만 그건 안 됐고 소통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명분을 만들었어요. 통합에.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네. 오고 나서 언주 누나는 기존에 약속받았던 영도, 나도 그 영도 다리 가갖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러고 싶은데 갑자기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럼 지금 자기는 나갈 데가 없잖아요. 본인 지역구로 나가야 돼, 망망으로. 광명이요. 오늘 그 주제가 그거예요. 네. 제가 주장하는 거. 옛날이 좋았지? 라는 생각이 들 그렇죠. 거예요. 네네. 이 민주당 소속으로 광명에 출마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하고 얼마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시선을 보냈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뭘 해도 잘한다 네네. 하고. 그리고 조금 뭐 저는 모르는 얘기지만 그쪽에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본인이 하셨어도 네. 아마 다 당에서 무마를 하거나 음. 분명히 뭐 여자라는 좀 프리미엄을 얻으셨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여자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도 길어졌거든요. 그 전엔 길었죠. 탈코 빡세게 하고 요새는. 그래서 팽당했네. 우리 김무성 전 대표가 한남이야. 그래서 우리 언주 누나를 영입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 여잔 또 머리빨이잖아요. 그렇죠. 그 머리빨에 반했네. 그래갖고 내가 영도를 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중간에 갑자기 우리 언주 누나가 탈코를 하고 페미 선언을 한 거야. 그 탈코페미 얘기는 좀 이따 또 한번 나오는 네. 걸로 하고요. 이게 이제 뭐 김무성만 이런 게 아니죠. 네네. 김무성 의원만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장재현 의원도 네. 통합의 잉크가 마르기 전 경거망동을 삼가길 바란다. 자중하라. 본인의 전략 공천설이 돌면서 부산, 중구, 그다음에 영도구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 기자회견하는 것을 보지 못했나. 반기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분도 우리 당원들이다. 이분들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나. 경기도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 수도권의 한석이 급한 마당에 경기도를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있는 판에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그토록 오만한 모습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는 것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뭐 말은 점잖은데 네네. 저기 경기도 가서 죽으란 얘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 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그때가 좋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언주 누나한테 제가 이제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네. 예전에는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본인한테.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자한당을 갔잖아요. 네. 자한당은 원래 가차 없거든요. 여자? 뭐? 가차 없습니다. 네. 자한당은 가차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김영호 공천위원장이 네. 이제 좀 난감해졌죠. 입장이 좀 난처하겠네요. 그래서
한 발 좀 뺀 것 같아요. 네. 대답할 수 없다.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이렇게 이제 기자들 질문에 한 발 빼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만약에 어떻게 나든지 간에 네. 만약에 이쪽 손을 들어주면 경선 쪽을 손을 들어주면 이현주가 난리를 칠 것이고 네. 이현주 손을 들어주면 또 김무성, 뭐 장제원, 그 다음에 예비 후보들이 또 난리를 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지금 안 좋은 일들이 저쪽엔 산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이거를 이렇게 써주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라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여기는 뭐 진짜 가면 갈수록 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불복하고 뭐 옥새 들고 뛰고 막 그랬던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옥새가 요즘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네. 유승민 의원도 이제 또 한마디 했죠. 네. 야, 쟤만 해주면 안 돼. 그럼 우리 애들은 뭐가 되니? 그렇죠. 네, 그게 이야기입니다. 안에서 이제 또 안에서 이혜훈 의원이 공천 탈락이다라는 얘기가 돌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혜훈이 문자를 깠죠 또. 네네. 그러니까요. 이쪽은 그러니까 뭐 예의고 뭐고 없어 일단. 그러니까 지금 각자 도생이 시작되고 있어서 어떻게든 간에 나만 살면 된다라는 게 그렇죠. 저 사람들도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렇게 나만 살겠다고 하면 네. 이 어떤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되게 밉상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네.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부추겨줘야 되는데 그렇죠. 언론에서 조용히 이쪽에서 뭐가 퍼지면 조용히 있다가 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일이 터지면 네. 뭐 십몇 년 전 일을 다 소환을 하고 그렇죠. 막 그냥 아닌 것도 다 갖다 붙여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조중동만 그럴 때는 네. 그런가 했는데 네. 요새는 뭐 없잖아요 뭐. 그렇죠. 뭐 경향이든 한겨레든 뭐 오마이든 간에 일단은 클릭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난리들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저쪽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재밌게 좀 보자 우리도. 네네. 재밌게 보고 제가 그 언론 그 여론조사 했을 때 막 역전될 것 같고 그러는데 아마 저번 주가 피크가 아닐까 이제 저쪽도 잡음 나오고 그러면 네네. 분명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제 대미를 장식할 네. 우리 척척석사. 네. 또 진중권 등장인가요?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이분은 뭐 모르는 게 없는데. 난 이제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진중권 네. 척척석사께서 네. 페이스북에 뭐 페이스북 없으면 못 살아요 이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트위터 전사였는데 페북으로 갈아탄 이유가 트위터는 80자밖에 못 적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80자로 모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면 인용을 먼저 깔아야 돼요. 네. 그래서 아마 페북으로 갈아타신 것 같은데. 예.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네네. 민머리 철새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들은 진중권이 한 말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이게 감정이입이 되는 것도 있고. 네네. 네. 이현주를 전략 공천하려나 보다. 네. 어이가 없다. 이현주 씨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미래를 향한 전진당,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바꿔왔다. 한 사람의 정치 철학이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바뀌는 것은 애초에 정치 철학이란 게 없었다는 뜻.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와닿는 표현 아니에요? 네. 한 사람의 정치 철학이 네.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바뀐다는 것은 네. 애초에 정치 철학이란 게 없었다는 뜻. 반사. 본인이 본인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반사. 네. 정치인이 소속을 바꿀 때 반드시 유권자 앞에 왜 자신이 정치적 신념을 바꿨는지 해명해야 한다. 그 사이에 한 것이라곤 머리를 민 것밖에 없다. 중건이 형. 냉철한데? 아니 이럴 땐 냉철해 원래. 이상하게 저쪽 갈 때는 냉철한데 우리 쪽 갈 때는 좀 애가 이상해지지. 그러니까요. 네. 철새 정치인을 당에 들이는 것도 문제인데 아예 전략 공천의 대상자로 선정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세상에 머리 밀었다고 공천 주나 유권자를 우롱하지 말라. 그 조계종 스님들이 그럼 다 공천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아니 뭐 그렇죠. 이거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분 페미니스트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여자 가차없이 대하네. 그러니까 완전 가차가 없어. 이분. 버림받을 수 있는 여자를 이 페미니스트 거기다 탈코까지 빡세게 한 우리 누나를 가지고 말이야.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진중권 또 바라기로서 진중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나 숟가락을 얻자면 진중권이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어제 올린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 후원 1절 안 받습니다.
후원 문의가 있나 봐요. 후원금을 쏴주겠다라고. 진정군한테? 그랬더니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논객은 돈을 받는 순간 망가지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그래야 제가 필요할 때 여러분의 뒤통수를 칠 수 있거든요. 야. 저는 마지막 문장이 진짜 진심 같은 거예요. 진심이야. 언제는 나는 내 봐서 뒤통수 칠 수 있다. 후원 필요 없다. 난 그 재미로 사는데 뭐. 근데 경제적으로 좀 궁하잖아요. 후원은 받겠죠. 네. 어디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중호 씨는. 진중권은 정말 캐릭터가 특이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봐도 정치 철학이 극에서 극으로 바뀌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네. 정치 철학이 없다고 네.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뭐 지금까지 한 거는 머리 민 거밖에 없다. 네. 근데 본인도 지금까지 한 거는 사표 낸 거밖에 없어요. 스튜디오에서 좀 떤 적도 있죠. 추워. 아니 그 추운 스튜디오에 자기 혼자 그 난방 입고서 나네? 아니 달라. 그 진중권은 난방을 바지 속에다 입더라고. 정말 올드한 패션인데 정말 난해한 패션을 가진 분인데 하여튼 본인은 되게 멋져 보이나 봐요. 외모에 대해서 이현주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거 보면 본인의 그 외모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서 되게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세상은 자기 만족에 사는 거니까요. 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다음에 이제 좀 봉합되는 모양새예요. 네네. 김무성이 이현주 의원은 아주 훌륭한 우리 당의 전략적 자산이라며 부산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거로 기대를 한다. 다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략 공천을 해가지고 온다면 분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경선하는 것이 옳다. 끝까지 매기고 있죠. 네. 이현주 의원도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언급한 대로 공천 관련은 공관이 소관이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라는 의미만을 담고 있다. 누그러지긴 누그러졌는데 말은 계속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뭐 정봉주 의원이라든가 뭐 김남국 지금 뭐라고 불러야 되죠? 후보자라든가 이런 거 해서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해서 뭐 실망하신 분들도 있겠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물론 공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니까 공천 과정에서든 뭐에서든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떨어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저쪽도 만만치 않다. 저쪽은 잘 돼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현주 의원이 경기도 광명에서 참 머리 기르고 혼자 착한 척하고 그러고 있을 때는 참 저희도 속았잖아요. 잘 몰랐죠. 그러니까 속은 게 아니라 잘 몰랐는데 아마 지금 저는 내적 갈등이 있을 거라고 봐요. 본인도 옛날이 좋았다고 분명히 생각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이현주가 그 롤러코스터 같은 정치적인 어떤 여정들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민주당에 있을 때 그 이현주가 발언을 했던 거나 법안을 내는 걸 보면 이렇게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인사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당에 갔을 때나 아니면 지금 자한당 계열로 들어갔을 때는 또 이런 극보수가 없을 정도로 또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말자. 왜 그게 그러냐면 어차피 그 지역구에 있는 한 후보는 그 사람의 인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당이다라고 하는 어떤 바탕에서 때로는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론이다라고 하니까. 물론 소신을 지키고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기권을 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떠한 바탕에서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한당의 전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민주당의 어떤 진보적인 투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호불호가 있는 건 당연히 이해되지만 그에 앞서서 당을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선거할 때 좀 염두에 둬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이라는 게 극우나 극좌가 아니면 웬만큼은 당 색깔에 맞춰서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극우나 극좌들은 이제 변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갔으니까 물론 거기서도 변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정말 드문 케이스고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어떤 당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그게 당론이 옳게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뭐 도와주기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현주 누님한테 또 조언을 한마디만 해드리자면 티셔츠를 입고 다니십시오. Girls can do anything.
그래서 여자라서 공천에서 떨어졌다. 이런 프레임으로 갖고 가시면 떨어지면 떨어지든 여자라서 전략 공천 안 됐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갖고 가시면 네. 아마 좀 이익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주 누나는 언제 얘기를 해도 마음이 푸근해져요. 나 너무 좋아. 진짜 황교안 이후로 이렇게 또 좋은 사람이 생길 줄이야. 푸근한 누님 잘 되시기를 계획하신 대로 분탕치를 제대로 치고 나오시기를 파이팅! 부탁드립니다. 네. 네.